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켜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국제 유가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담긴 내 노후의 무게, 화면 속 파란색 하락 화살표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는 비단 주식 투자자만의 불안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오법상식 유권 가장들의 무거운 책임감일 것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우리 식탁의 장바구니 물가부터 대출 이자까지 외부의 위기가 내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100조 원 규모의 금융 및 민생 안정 정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입니다. 하지만 매일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이 거대한 숫자만 보고 안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막대한 돈을 푼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올바른 처방인가? 과거처럼 말로만 끝나는 땜질식 처방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먼저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100조 원이라는 자금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우리의 실물 경제와 노후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책의 실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경색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가 커졌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자금줄이 마른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까지 겹치며 자본시장 전체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시장 개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대책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가동입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이성적인 투매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어막입니다. 둘째,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지원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돈 가뭄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입니다. 이는 것이 경제 위기가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민생 보호 정책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초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조치는 그 결정 속도와 자금 집행의 정교한 면에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지는 연결고리를 초기에 끊어내겠다는 국가 최고 군수권자의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 대목에서 경제 구조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날카로운 우려를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입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더 풀면 물가는 도대체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가 라는 비판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장 질서의 훼손과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본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타는 것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하락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가? 이는 자칫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비칠 수 있으며 부실 기업을 연명하게 만들어 국가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 역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모르고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출과 유동성 공급의 경제학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100조 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세금을 허공에 뿌리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출과 지급 보증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국고로 걷어들일 수 있는 회수 가능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직접적으로 밀어 올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책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뚜렷한 경제 철학입니다. 금융시장의 진짜 위기는 지표의 하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 심리의 전염에서 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과 달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쉽게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우량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5060 세대의 은퇴 빈곤과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100조 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천문학적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 중산층이 붕괴했던 뼈 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판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데올로기나 경제교과서의 원칙주의에 얽매여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생리와 서민의 고단함을 꿰뚫고 있는 리더라면 다릅니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시장에 강력하고 단호한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버티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패닉에 빠져 소중한 자산을 던지지 마십시오. 건실한 기업은 국가가 반드시 살려냅니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10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장에 관철시킨 것. 이는 맹목적인 시장 개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국민의 자산 붕괴를 막아내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실용주의적 결단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가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거대한 항공모함을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을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때로는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궤도를 수정하는 고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담긴 노후 자산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 이 소중한 가치들을 불확실성의 파도에 무방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비난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방어막을 구축하여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이데올로기와 정파적 이익을 넘어 오직 국민의 경제적 생존과 국가의 신리만을 바라보는 정교한 국정 운영. 이것이 바로 이 복잡하고 단안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책임감 있고 유능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